김은경과 함께하는 여민동락, 백성들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나누자. 옛날에 어떤 분이 묻기를, 그 옛날에 유순 황제, 유순 시대가 아주 아름다웠던 시절로 많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자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세계라고 그렇게 설파하고 계신데,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의 수변공원 근처에 있는 우리 행복한 절에서 김은경의 여민동락 강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가 됐군요. 사실은 제가 일찍 일어나서 차를 몰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이 아침 어디서 잘 먹어야 돼, 강의를 잘할 텐데, 그래서 아침을 먹어놓으면요, 아침을 배불리 먹으면요, 강의는 잘할 텐데 운전 중에 졸리겠습니까? 안 졸리겠습니까? 왜 졸릴까요? 밥을 많이 먹으면. 그렇죠. 위장에, 뇌에 있는 피가, 잘 보세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전국 강연을 다니는데, 전국 강연을 다니는데, 제일 싫어하는 강의가, 오후, 점심 바로 직후입니다. 예? 점심시간 바로 직후에 강좌를 왜 제가 싫어할까요? 전부 좁니다. 왜 저럴까요? 자, 우리 인체 구조를 보면요, 위장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뭐 소장, 대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는 머리라고 합시다. 머리에 있는 피가 전부 위장에 가서 운동하는데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가 돼요? 전부 골빈당이 돼요. 골빈당. 아주 골빈당 소강생 나고 강의하려면 죽을 맛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충청 남도 마곡사, 공주 마곡사에서 부산까지 지난번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장시간을 운전하는데 차라리 배를 고프게 하자. 그러면 내가 운전을 견딜 것이다. 그러니까 KTX 타고 하라고 그렇게 권유해도 저는 이제 짐을 좀 싣고 다니는 게 있고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말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오늘은 밥을 많이 먹었지만은, 제가 이걸 어떤 상표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제가, 이게 고기의 어유, 예? 고기에서 뽑아낸 기름입니다. 기름. 예? 특정 상표가 아니고 뭐든지 저는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같은 계를. 자, 이 안에 이렇게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기름이. 그렇죠? 뭐 상어 간유가 됐든 연어 어유가 됐든요. 여러분들 기름이 들었습니다. 기름이 들어간 이것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몸에 기름기가 많은 사람한테는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저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막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저는요, 여기도 지금 살짝 놓고 있습니다만, 상표는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비타민 C입니다. 맛이 맵습니까? 쉽니까? 쉽니다. 신맛을 생각하면 입안에 물이 고입니까? 바삭바삭 탑니까? 입안에 물이 고이죠. 그래서 우리 동의보감의 격언 중에 혹시 제 강의를 시청하셨던 분이 계시면, 혹시 신맛은 거두어드리고 매운맛은 발산한다. 한문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혹시요? 산수신산이라. 신맛, 이건 이제 거두어드리고 신산이라.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십니다만은, 신맛은 거두어드리고, 그러니까 말하는 건 발산하는 겁니까? 거두어드리는 겁니까? 발산하는 거죠. 뭐 완전히 에너지 발산합니다. 저는요, 따로 다이어트 안 합니다. 별로 살이 안 나와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수다를 떨어라. 또 아기가 안 나올 적에 수다를 많이 떨고 앞에 사람 얘기를 하고 노래를 하다 보면 아기도 잘 나온답니다. 난산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마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뚱뚱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른 분들 제발 입 좀 담으세요. 얘기해놓고 나중에 힘 빠지네 오늘 수다 떨었더니, 제가 그런 격이라서
오늘 가면 녹화가 있는데, 진짜 힘들다. 아침 안 먹은 대신에 제가 라고 하는 약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아침밥을 안 먹고 세상에 이게 들여다보니까 청편은 가려고, 하루에 2개가 정량이에요. 2개가 정량. 그 2개만 먹었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이거를 제가요, 무식하게 밥도 안 먹으니까 이걸로 때우자 해서 비타민C도 몇 개 먹었죠. 이걸 20개나 먹었죠. 20개. 근데 이게 나는 소화가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별거 아니라서. 근데 이 껍질까지 소화시키느라고 몸이 고통을 겪는데, 운전도 자꾸 한 30분 전인데 빙 하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진 것이 20개쯤 들어가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지고요, 머리에는 피가 다 내리는데 눈앞에 보이질 않아요. 위험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뒤에서 요새 앞차가 졸면 어떡하라고요? 빵빵 해주라고 하는 그 표 붙었잖아요. 수시로 저한테 빵빵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팍 찍게 보면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제 중앙선으로 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식사를 하고 나서 약 한 30분 후서부터 소화가 될 때 과식한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깜짝 퀴즈. 우리 어린 아가씨들도 계신데, 상추가 맞아요? 상치가 맞아요? 상추를 먹으면 잠이 온다, 그런 속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상추는요, 우리 한방에서는 와거라고 그러는데 깔아드리겠습니다. 와거 원행의 흉격성이라, 와거는 쓰고 찬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지 잠 오는 약이 아니에요. 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통리오장에 오장을 탁 통하게 해주고, 과발냉이라 많이 먹으면 냉이 생긴다.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공부했습니다. 김원경의 음양건강반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상추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도 되고 독도 되고. 몸이 찬 사람한테는 독이 되고, 열 잘 오르고 여드름 많이 나는 아들에게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추쌈만 먹으면 잠이 올까요? 상추는 시원하게 눈도 맑게 해주는데, 맛있어가지고 돼지고기 밥에다가 과식을 해서 머리에 있는 피가 내려가게 했었지, 상추 자체에다가 혐의를 두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3번째 명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첫 번째 명제가 뭐였죠? 심칠정지 묻지 마라. 7가지 정. 희로애락 애호욕에 뜨고 가라앉음을 관찰하라. 2번째는 이심치심. 마음으로써 마음을 치료하라. 마음으로써 마음을 치료하라는 한 가지 예화, 여러분들 깜짝 메디컬 퀴즈, 의학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총명하신 우리 미래 꿈나무 언니들이 앉아 계시니까 한번 내봐야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찬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찬물을 주기는커녕 라이플총, 기대랑 장총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 목에다가 겨눴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래층에, 이 촬영 장소 아래층에 계신 저하고 친한 모모 치킨집 사장님이, 아니 얼음에다 커피를 이걸 갖다 주네. 여러분, 강의 중간에 찬물 마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은 코도 다칩니다 해주세요. 강의 중간에, 마라톤 중간에 갑자기 찬물, 얼음물을 드시면 큰 코 다칩니다. 마라톤 선수가 갑자기 뛰다가 갑자기 찬물을 먹었다. 여러분들, 뜨거운 유리컵에 갑자기 찬물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돼요. 차가운 유리컵에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을 보면 깨지죠. 몸이 달아있는 데다가 찬물을 보면 몸이 퍼썩 나가요. 지금 열이 막 이렇게 올라있고, 예? 힘든 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갖다 주려면 뜨거운 물에다 찬물을 섞는 무슨 탕? 음양탕. 음양탕을 갖다 주면 따끈하게 마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비타민C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뚱뚱한 우리 딸에게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독입니다. 비타민C 망상증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지구촌민 여러분, 뚱뚱한 사람들을 제발 신맛 좀 피하세요. 약간 매콤하게 드시고
그러면 중국집을 가도 짬뽕을 먹어야 될까요?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요? 뚱뚱한 사람. 짬뽕. 뚱뚱한 우리 딸은 짬뽕, 마른 우리 아들은 짜장면. 이것이 음양관이 옳습니다. 요 약은 2개만 잡수세요. 여기 써있는 대로. 저처럼 20개 먹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약은 좋은 약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이 목이 쉬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꼭 판소리 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득음 일보직전에 있고. 목사님들 목소리하고 좀 비슷하죠? 가끔 가다가. 그죠? 안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막걸리 간에 먹는 목소리인데. 이런 기름진 거 좋습니다. 강의하는 분들 좋습니다. 근데 과용을 해가지고 소화시키는 힘들어가지고 졸려서 죽을 뻔했어요. 비타민C도 좋습니다. 조금씩만 드세요. 특히 뚱뚱한 분들 신맛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간단한 모든 원칙, 패러다임, 우리들의 원리에 있습니다. 첫째는 두한조결, 소년시대의 피부를 지켜주는 무슨 요법? 만요법. 산수신산이라 신맛은 거둬들이니까 뚱뚱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산수유 참 좋대. 남자에게 정말 좋대.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네. 일일이 대놓고 말할 수도 없고. 산수유는 산수산원에 치시느라 산수유는 시고 따뜻하다고 그랬어요. 신장의 화음을 치료하고. 요술목류 왔다 갔다 하네요. 나중에 깔아드리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 다음에 귀도 좋게 이명렬에 이 귀를 좋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야 오랫동안 또 이거 안 외웠더니 까먹었네. 자, 강 PD님께서 우리 깔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세요 한번. 산수유 좋다지만 여러분들 음영원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깜짝 퀴즈. 김홍경과 함께 여민동락 강의를 들으시려면 머리를 좀 굴려야 됩니다. 시고 따뜻하다고 그랬으니 뚱뚱하고 여리는 사람에게 좋겠습니까? 마르고 냉한, 마르고 찬 사람에게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르고 찬 사람이 아니거든. 뚱뚱하고 특히 여리는 사람들, 고혈압 환자들, 열 잘 받는 사람들, 산수유 백해무익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계란을 삶은 거는 설사를 막을까요? 설사를 더하게 할까요? 계란 삶은 노른자는 설사를 틀어 막을까요? 설사를 더 나오게 할까요? 조금 응용 문제인데. 하얀 자, 계란 흰자, 노른자 막 섞어서 그냥 미끌미끌하게 놔도 거기다 참기름, 들기름 부으면 설사를 더, 변비에 좋을까요? 변비에 더 나쁠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자꾸 뭐든지 생각하세요. 자, 설사를 틀어 막으려면 전라남도 순천에서 쓰이는 민간반 중에 계란 노른자 삶은 데다가 숯검정 혹은 숯가루나 혹은 숯 밑에 있는 검정을 묻혀서 먹일까요? 아니면 흰자에다가 들기름을 타서 먹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직관, 여러분들의 현재 이 직관이 곧 우리들의 손맛이고 약식동원이라 약하고 음식은 같은 근원이라 이런 얘기를 합시다. 주부들이 밥상 위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저희들은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자, 첫 번째는 뭐죠? 심정부침. 자기 마음에 뜨고 가람을 관찰하면 달마대사요. 두 번째, 이심치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치료하라. 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계란 삶은 거와 계란 생 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도토리에서 나왔는데 도토리와 도토리의 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도토리 묵은 설사하는 사람한테 미끌미끌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도토리 가루는 변비 환자한테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예? 도토리 가루가 변비 환자한테 약이 된다고요? 시청자 여러분. 여민동락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여우처럼 의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선사들께서 공부할 때에 6발 조금만 가면 뒤돌아보고 5발 뒤돌아보면 여우처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믿음만이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화엄경에 말씀하시기를 신심이 최고라고 그랬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의심이 있어요.
도토리 가루는, 생도토리 가루는 어린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생도토리 가루는 퍽퍽합니까? 아니 뜰습니까? 매끌매끌합니까? 뜰습니다.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좀 유식하게 해서 삽니다. 까칠하죠. 까칠하죠. 예? 까칠하고 텁텁합니다. 텁텁해. 예? 까칠하고 텁텁해요. 그리고 요거의 반대말은 헐미라고 그래요. 까칠까칠하고 미끌미끌한 것만 볼 줄 알면, 여러분들이 손끝에 감촉만 있으면, 안이비설신의, 여러분들이 육관만 있으면, 6가지 감각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음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어린 우리 미래의 꿈나무가 들고 온 게 뭐죠, 그거 지금 들고 온 거 뭐예요? 비스켓. 비스켓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도 되고 독도 되죠. 저 비스켓이 퍽퍽합니까? 매끌매끌합니까? 설사를 털어 먹을까요? 아니면 설사를 더하게 할까요? 아니면 설사를 털어 먹을까요? 비스켓을 마른 사람이 먹는 게 좋을까요? 약간 통통한 사람이 먹으면 좋을까요? 비스켓 좋다 남용마라 음양만을 구별하라. 우리 어린아이가 피부가 좀 거칠거칠하고 말라는데 비스켓 좋아하는 것보다는 조금 쫀득쫀득하고 물기는 게 좋겠죠. 예? 약간 미끌미끌한, 차라리 엿 종류가 낫겠죠. 그러니까 비스켓도 여러분들 맥주 안주로 어울릴까요? 아니면 양주 안주로 어울릴까요? 맥주 안주로. 아니, 서서무시 대답하네. 이래 한의사네. 맥주 안주로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왜 맥주를 시켜놓고, 이 특정 상표가 하려, 이게 맥주라고 가정합시다. 맥주를 그냥 빗자루 시켜놓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이죠, 전부, 물. 그러고 약성이 찹니까, 덥습니까? 같은 술이라도 약간 음적입니다. 물론, 맹물보다는 아무래도 양적이죠. 맥주도 잡수면 뜨뜻하고 머리가 빙빙 돌아요. 끄떡끄떡 많이 마셔봤어요? 자, 맥주 안주로서 비스켓이나 혹은 티밥이나 마른 대구포 혹은 북어포 같은 것이 좋을까요? 과일 10만 원짜리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과일 안주가 좋을까요? 비스켓 혹은 티밥 종류가 좋을까요? 티밥 비스켓 종류가 좋습니다. 뭐를 하나 선택을 해도 나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를 좀 생각하고 먹어. 요거는 조금, 요런 거 좋겠네. 우리 친구 피부병에, 이게 무슨 떡이죠, 이게? 쑥떡, 절편. 절편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근데 절편에 쑥이 들어가는 것이 음양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절편에 쑥 들어간 게 음양이 잘 맞아요? 서로 조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현장에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절편에 쑥이 들어간 건 아주 절묘합니다. 추어탕에는 우리 어린애들은 잘 모르죠. 추어탕에는 진피? 제피. 경상도에, 여기 경상도는 게 제피라고 그러죠. 전라도, 충청도 가면 산초라고 그럽니다. 근데 약간 나무는 달라요. 왜? 추어탕이 느끼하니까 매콤하고 향긋한 것이 음양을 맞춰주죠. 수정과에는 뭐가 들어가죠? 계피가루가 들어가서 그 냉한 기운과 상충이 돼서 중용을 맞춰주죠. 전라도 지방에 한번 놀러 가니까 요새는 전국적으로 퍼졌지만은 식혜에다가 뭐를 팍팍팍팍 밑에 갈아 넣어놨던데, 이야, 먹기 좋던데? 식혜에다가 소금? 식혜에다가 뭘 갈아 넣어놨어요? 식혜가 많이 먹으면, 많이 안 먹어도 살찔 식품이야. 살을 마르게 할 것 같아요. 식혜가. 살찌게 하죠. 특히 통통한 분들은 식혜 조심해요. 근데 그래도 좀 덜 살찌게. 그리고 식혜를 차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몸을 차게도 안 하고 살도 안 찌게 하면서 향긋한 건 뭘 거기다 박박박 가르쳐? 생강, 보살님. 생강을 갈아 넣을 수 있는 주부라면 밥상 위에 약을 구사할 수 있는 훌륭한 식의
음식 식자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쑥을 조금 넣고 만든 절편 그렇게 살찌지 않습니다. 아주 요것이 갖고 있는 음적인 성분을 양적인 쑥이 가서 조화를 맞춰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음식 밥상에는 우리들의 약상과 음양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먹는 게 좋아. 그 비스켓은 나중에 목이 맥혀. 그러고 물 좀 마셔가면서. 자, 우리 비스켓도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런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대기묘용이란 대기묘용.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김은경의 여민동락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긴 합니다만은 반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근기 따라서, 자, 기자는 뭐 이렇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근기 따라서 묘하게 응용해라. 우리 허준 선생님의 일화인데요. 허준 선생님께서 어느 날 딱 전국 여행을 좋아하셨는데 그때 어느 집에 가보니까 8대 독자 아기가 죽었어요. 남자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더니 이 동네 빨리 가서 장기알, 때 묻은 장기알을 갖고 놀아. 때 묻은 장기알을 삶아 먹이거라. 그런 말은 우리 지구 동서고금에 때 묻은 장기알을 삶아 먹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옛날에 다 한의사들이 한약을 가르치느라고 대기묘용하라고 근기 따라서 묘하게 응용하라고 가르친 예화가 이야그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 묻은 장기알을 왜 삶아 먹이느냐? 남자들이 장이야, 멍이야, 군이 하면서 이 손으로 침 튀튀 해가면서 그 양기가 있는 그 장기알은 8대 독자 태어나니 여자들이 얼마나 애를 꼬추를 만져가면서 양기를 죽겠겠어요. 그러면서 때 묻은 장기알을 삶아 먹이라는 얘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든지 음양을 바랄 겁니다. 여자들 손에서 너무너무 댕기면서 애가 양기가 다 사라져가지고 왜 독자니까 귀엽다고 그래가지고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허준 선생님은 때 묻은 장기알을 삶아 먹여라. 남자들이 양기가 배어있는 투쟁의 기운이 배어있는 그것을 갖다가 한번 먹여봐라 해서 살렸다는 거짓말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응용하는 얘기는 실전에서는 쓰지 않는 얘기지만 저희들한테 음양관을 넣어주느라고 옛날에 음양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조가 삼국지에서 나오지만은 그 산 너머에 그 목마른 병사들한테 저 산 너머에 물은 없지 갈증은 나지 그러니까 산 너머에 매실나무가 있다고 거짓말을 시켰겠어요? 산초나무가 있다고 제피나무가 있다고 거짓말을 시켰겠어요? 매실나무가 있다고 거짓말 시켰고 그러니까 매실만 생각해도 침이 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넘겼는데 넘어갔는데 매실나무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산은 넘었지 뇌물이 있었거든요. 꾀가 많은 조조. 치세에는 아주 능한 신하가 될 것이요. 난세에는 간홍이 될 것이다. 난세에는 간사스러운 영웅이 되고 치세에는 능신이라. 꾀가 많거든. 지혜가 있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지혜를 우리가 뭐라 하죠? 불교에서는 마하바냐 마라밀다심교. 마하바냐 마라는 건 마제특기 하면 크단 말입니까? 작단 말입니까? 바냐는 뭐를 말이죠? 바냐는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는 여러분들 의심에서 옵니다. 의심. 절대로 여러분들은 맹신하고 텔레비전 출연했다, 김은경이 얘기했다, 권위자가 얘기했다, S대학교 박사가 얘기했다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산출이고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청개구리 기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이화창생.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화세계하라. 세계를 진리로서 이치가 있게 교화하라 이겁니다. 내가 한번 말한 것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주의, 권위주의, 절대주의는 사라져야 됩니다. 김은경이 바보같이 이런 것이 좋다고 한 2개, 3개만 먹지 20개 먹어놓고서 졸음이 와가지고 이 공적인 자리를 망친 그런 예화가
사실은 저희 같은 전문가도 그냥 좋다면 그냥 한꺼번에 확 먹어서 빨리 보하고 싶지, 그걸 순서 따라서 정량을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맛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떫고 그다음에 미끌미끌한 걸 가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할머니들이 찬물도 씹어 먹어, 이 사람아. 찬물을 어떻게 씹어 먹습니까? 좀 데워서 먹으란 말입니다. 그러고 배를 위하지 목을 위하지 마라, 그런 어르신애들 말이 있거든요. 왜 못 먹어서 시원하다고 그냥 펄컥.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요 이 아랫니가 없어요. 지금요 이 임플란트 하러 갈 시간도 없어서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임플란트 한다고 다 맞춰놓았다고 다 맨날 날짜를 어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랫니가 상하게 된 기분이 제가 강의하면서도 제가 지키질 않아서 그래요. 삼청공원에 가면 커다란 모모 연수원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면 뭐 한 3시간, 4시간 시간 떠들고 딱 눈앞에 보면 생맥주집이 있어요. 열을 확 내니까 얼마나 탑니까? 담배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담배는 끊었지만은 담배를 피우면 더 망가지죠. 근데 생맥주 한 잔 생각이 하필이면 그 앞에. 그게 끝나고 나면 먼저 아주머니 뜨거운 물이라도 한 잔 주세요. 먹고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참 그 시원한 생맥주를 1000cc, 2000cc 마시고 나니까 여기는 시원한데 아랫배가 이상하게 아프더니 이빨이 흔들거리더라고요. 풍치가 왔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의사 어르신네가, 이 사람아 공복에 냉수 먹지. 예. 냉수는 아니고 냉맥주 먹는데 이 사람은 냉맥주는 얼마나 먹어? 한 번 마시면 2, 3000cc, 3, 4,000cc 마시는데 그러니까 이빨 흔들거리지. 저는요 벌써 나이도 60 넘었지만요 어르신네들이 이 이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겠습니다. 임플란트 하려면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돈도 아까우려니와 그냥 버티겠는데 이 이빨 저는 하나만 튼튼해요. 거기다 사실 이게 틀리에요. 이거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방송계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강 PD님도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에 냉수를 마시는 악습이 나은 것이 결국은 풍치요, 결국 흔들거리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좋아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강의 40일 강좌를 끝내고 산 넘어갈 적에 뭐가 흔들거려서 하면 휴지 넣어서 쓱 뽑으면 이빨이 뽑혔어요. 그때도 맥주로 뒤풀이했거든요, 애들하고. 요새는 생맥주 먹어도 꼭 공복에 뜨거운 물 마시고 뭐 죽이라도 먹고 마시는데 그 젊었을 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강사료도 많이 주겠다. 그러면은 생맥주 하나가 인생을 망친 거예요. 외국 가서 힘들 때도 쑥쑥 빠졌긴 했지만은 강의 좋아하는 분들, 노래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입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랫배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목소리, 허준 드라마의 주제곡을 부르시면 누구죠 이름이? 조자 숫자 밑자 조수미 우리 가수께서 아침 방송에 나와서 제발 외국 가면 제발 그 사람들 이 습성을 고친다. 가자마자 전부 얼음물 내온대요. 그렇죠? 한국도 미국이 하면 따라야 되나? 얼음물을 내와요. 뜨거운 물 내오는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부하고 거기 온냉수기에 가서 뜨거운 물하고 찬물 섞어서 드십시오. 불과 30, 40대에 표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무슨 얘기했죠? 예? 예? 총 얘기했죠? 예. 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들어가서 찬물 좀 한 컵 주시오. 그런데 레스토랑 주인이 라이플 총을 가지고 딱 겨누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데 병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뭘까요? 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공부 못하는 사람이 원래 제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폼 잡고 앉아 계신데 정답이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그 사람은 냉수 한 잔 먹으면 낫잖아요. 예? 근데 냉수를 잘 안 낫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릴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낫고잖아요. 딸꾹질 하는 사람도 가끔 뒤에서 깜짝 놀라게 하죠. 예? 이게 맞는 얘기예요. 메디칼 퀴즈 제2탄 뚱뚱한 여자가
임신을 못합니다. 전국의 불임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주부 여러분, 많은 남편 여러분, 임신은 땅에서 씨가 자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땅이 축축하면 씨가 불어서 안 나오겠죠. 그죠? 땅이 너무 말라도 씨가 건조해서 안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한의사들이 뭐 불임증 고쳐준다는 거 음양의 조화만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이 뚱뚱한 이 부위는 도저히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살이 좀 빠져야 되겠는데 임신이 되려면. 그래서 어느 영리한 의사가 사모님은 3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랬어요. 이 3개월에 죽는다고 그 말을 듣고 이 아주머니가 실의에 잠겨서 밥도 안 넘어가, 물도 안 넘어가. 살이 빠졌겠어요? 살이 쪘겠어요? 살이 쏙 빠졌네. 그러니까 3개월에 오니까 많이 빠졌네. 당신은 임신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문제는 아니고 이와 같이 의자는 의하라. 의사는 그 뜻을 얻어야지. 사람 따라서 무조건 당신은 3개월에 죽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 봐서야죠. 자, 복습으로 제가 정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심으로 시작하고 심 들어갈 때 이, 기 들어갈 때 대. 대기명 이화창생에서 이화창생이 조금 어렵습니다. 심청 부칭 이심치 마음으로써 마음을 치료하자. 대기묘용 근기 따라 묘한 방편을 응용하자. 이화창생. 자, 다 같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김은경의 수다발에 얼얼 하시겠지만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매사에 의심을 가지고 살자. 뒤집어 생각하자. 청개구리 기질을 가지자. 물론 청개구리는 어느 날 마지막에 청개구리가 뭐 어떻게 했죠? 국민학교 2학년 청개구리가 뭐든지 반대로 행동을 했지 옛날에. 예, 그랬는데 엄마가 나중에 죽을 적에 무덤은 물가에다 쓰는 게 좋아요? 산에다 묻는 게 좋아요? 무덤은 산에다. 근데 하도 요놈이 말을 안 하니까 자네도 꼭 그렇게 반대로 행동하지. 요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지. 안 그래요? 비스킷 먹지 말라면 비스킷 먹고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죽을 적에 자기 묘가 산에 묻히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물에다 갖다 놔라 그러면 산에다 갖다 놓을 줄 알고 청개구리. 그래서 야, 내 묘는 물에다 써라. 속으로는 은근히 반대로 행동하길 바라고 산에다가 묻어줄 걸 생각했는데 요놈이 마지막에는 또 엄마 돌아가셨다고 그 말을 따랐네. 그래서 개구리들에서 개골 결국 오는 게 진짜 그때는 엄마 말을 순종을 해가지고 물에다가 묘를 했으니 묘가 떠내려서 저렇게 개구리들인데요. 내가 무슨 말인지 기억해요 지금?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들의 지혜를 길러줍니다. 반야는 의심으로부터 옵니다. 밀린다 왕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는데 나가세네 존자라고 하는 우리 동양의 우리 승려가 밀린다 왕이라는 히랍에서 건너온 왕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혜는 뭐와 같으냐? 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볕단을 잡아서 싹둑 베스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절대주의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이 나한테도 좋을 것을 믿지도 말고 풍수지리도 잘 따져보고 배산임수 덩어리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까? 저수지가 바다가 있으면 몸이 뚱뚱하고 냉한 사람이 바다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사막으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뭐 사막까지는 좀 지나친 얘기고 사람 봐서 얘기해 주세요. 사람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 일기해 보시네 할머니. 비만 오려고 그러면 온몸이 쑤시면 어떻게 알았지? 그 할머니가 뚱뚱할까요? 말랐을까요? 뚱뚱한 사람들의 최소한 60%는 운동 많이 안 하고 뚱뚱한 사람들 좀 뚱뚱하고 냉한 사람들 100% 일기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른 사람이 앉아가지고 담배를 쪽쪽 피우고 있다. 그 사람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죽는다고 예언까지는 못해도 대체적으로 건조한 해가 옵니다. 어느 때는. 을축장마으로 대부분 축자가 들어가는 축축하거든요. 그래서 온육기가 돌아갈 적에 맑은 해가 오거든요. 그해 여름에는 거의 빈사 상태가 됩니다.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고 하는 여 교수님 안녕하신지 모르겠네. 빼싹 말라가지고 호텔에 앉아서 나하고 얘기하는데 잠들이 안경 오드리 헵번 같다는 게 이렇게 쓰고 나왔는데 커피를 시켜야 될까요? 주스를 시켜야 될까요? 이분은 보살님 참 공부 많이 하시네. 그런 분들은 주스를 먹어야 듣기를 많이 해야 될까요? 저처럼 수다를 많이 떨어야 될까요? 근데 앉으니까 계속 김원경 잘생겼다 미남이다 배우다 뭐 수다를 떨고 뭐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데 교수님 일단 셧더 마우스 일단 입을 좀 다무시오. 기를 아껴야 되겠습니다. 입을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래 못 삽니다. 저희 아버님도 65살 전에서 돌아가셨고 저도 하도 수다 떨어가지고 망령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소언어 양내기하라 언어를 작게 해서 내기를 길러라 그랬는데 아주 허하기 짝이 없어요. 대부분 강사했던 강사들의 뒷말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말른 사람들이. 그런데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발 주스나 시키시지. 아니면 우리 둥글레차 같은 거 아니면 뭐 선식 같은 거 뭐 이렇게 우리 그런 시구 유자차 같은 거 시키지. 근데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커피 그럼 커피를 시키는데 프림을 타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아니면 프림을 타지 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래도 좀 제발 프림이라도 좀 타지 좀 예감이 불길한 건 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 교수님 박사님이 블랙 커피 우리 음양학자가 보면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교수님 갑자울축 병인정변 무진기사 경호신미 무슨 해 여름철에 저한테 한 번 더 들려주세요. 그때는 빈사 상태가 돼서 당신은 돌아가실 때 나쁜 말로 얘기하면 나무 코트를 입을 해입니다. 나무 코트가 뭡니까 보살님? 관 한자로 얘기하면 똘똘하시네.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나무 코트를 입게 생겼습니다. 몇 년도 저를 꼭 찾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국제전화 와가지고 들어오는데 막 쩔룩쩔룩하면서 더 말라가지고 거는데 여기서 해골 소리가 아이고 김원경 네 말에 맞았어. 그리고 나를 살려줘. 제가 매운 산초를 썼을까요? 도토리묵을 썼을까요? 아니면 곰탕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저기 오장동 가서 비빔냉면 매운 걸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저한테 3개월이고 깨끗하게 나 뱃살이 좀 붙어가지고 말도 많이 하는 교수님 뱃살 좀 나으면 어때? 옛날에 마리아 칼라스 뚱뚱할 때 목소리가 더 좋다고 그래. 예? 좀 말 많이 하는 사람 뱃살도 좀 나와야 돼요. 이 배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좀 배가 나와야 제가 이거 오래 견디는데. 여러분들 대기묘용 굉장히 쉽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우리는 무조건 방송에서 뜨고 신문에서 얘기하고 권위자 얘기하면 무조건 믿습니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의심하라는 말을 믿습니까? 제발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김원경의 여민농락 우리 부산의 아름다운 광안리 근처에 있는 수변공원 바로 그 행복한 자리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혀는 입천장에다 붙여서 인맥과 동맥을 순환시키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에다 중심을 두는 걸 족심주, 배꼽 아래에다 집중하는 것을 단전주.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픈 자리를 응시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 여러분, 이제 의사, 약사, 한의사, 모든 기도, 모든 직관, 모든 풍수, 모든 무당 더 이상 아무리 해봐도 안 낫는다. 가만히 마음을 쉬시고 아픈 자리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의사,
지그시 들여다보는 알아차림, 깨어있음을 첫째 믿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상대주의, 음양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